네, 오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이어서 238페이지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문제풀이 24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하고 연습 문제를 나중에 풀까 했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순서에도 맞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진행하죠. 몰아서 막 듣는 친구들 없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그 말은 두 원이 만난다는 거겠죠.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굳이 그리지 말고요, 다른 교재에 있는 걸 참고하죠. 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아마 빼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두 원이 있으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원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총 점 2개와 반지름 2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점 2개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총 3가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반지름 1, 반지름 2,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때 첫 번째 그림처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작을 경우엔 작죠. 두 원은 만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반면 여기 보시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의 합이 긴 경우 반지름의 합이 긴다는 건,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빨간색 선 반지름, 초록색 선 반지름. 초록색과 빨간색의 합이 파란색보다 더 길죠. 이런 경우에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정도만 잘 알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반지름의 합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걸 여러분한테 두 원을 주고 두 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반지름 길이 더해보시고 두 원의 중심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 그러면 여기 빈 공간 있죠? 이런데 또 이런 데다가 짧게 요약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잠깐 띄워 놓을 테니까 위에 3개는 반드시 아셔야 하고, 자, 이게 이제 아래쪽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험에는 위에 3개 주로 나오고요, 아래는 잘 안 나온다 하긴 좀 부담스럽고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구등식까지 해가지고 나오면 그때 문제 한번 틀려보고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막 여기가 억지로 다 정리하는 것보다 일단 3개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교육과정 바뀐데요, 옛날부터 시험에 나왔던 거라 선생님들이 관성적으로 계속 내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두 원이 어떻게 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보다 당연히 크겠죠. 이 상황을 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의 교점 이렇게 2개가 생길 텐데, 하나 생긴 경우 말고요, 그때 이 두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총 배울 것은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요, 그리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여기 이 두 교점을 지나는
다양한 원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선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하고 직선을 공부한 학생들은 교육공에서 잘 정리했겠죠. 근데 선생님하고 직선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장면을 가지고 핵심 개념만 잘 이해하고 한쪽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직선을 가르칠 때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 수 없는 한 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도라에몽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유는 도라에몽의 이 대나무 헬리콥터의 모습을 보시면 한 점이 고정되어 있고 직선인데 뱅글뱅글 돌죠. 이렇게 빙글빙글. 이 모습과 같다.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도라에몽 하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1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가 있죠. 2,1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할 때는 기울기만 m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도라에몽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그때마다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기니까 도라에몽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문제들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복습해보고 싶다 하면 선생님한테 교육공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하고 나침반 이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죠. 이 내용과 뒤에 원의 방정식에 방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연결이 됩니다. 자, 나침반 내용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침반을 보면 북남 서동 이렇게 NS 라인과 WE 라인의 중점이죠. 또는 뭐 이런 직선의 중점이 아니고 교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나침반은 초록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죠. 그리고 도라에몽이에요. 다시 나침반은 도라에몽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부분집합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도라에몽이 한 교점이 한 점을 정해놓고 뱅글뱅글 도는 거라고 했죠. 나침반은 이 점이 교점인 거예요. 교점. 누구의 교점? 어떤 두 직선의 교점. 문제에서 주어진 두 직선의 교점이고요.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나침반에서 여러분이 상상해 가시죠. 이걸 어떻게 이제 수학에서 표현을 하느냐? K를 가지고 표현한다. 자, 이게 아까 초록색 직선, 뭐 이게 파란색 직선 이렇게 두 직선을 의미합니다. 두 직선 이렇게 놓고 가운데 K를 이렇게 박아버리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크게 안 궁금하셔도 됩니다. 암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식이 표현됐을 때 이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라에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 나침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을 지나는 도라에몽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복습을 하시고 어려운 내용이라 했죠. 이렇게 K를 가지고 항등식으로 표현한다. 돌아오셔서 왜 이 얘기를 했냐. 여기서도 지금 K가 들어가죠. 자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형광펜으로 여러분이 칠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이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뭐를 제외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걸 그렇게 막 틀리게 만들려고 내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셔가지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죠. 원. 근데 이 K가 아까 보셨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검은색 두 원이 있죠. 검은색 두 원의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도 있고 초록색처럼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이제 어떻게 비유했냐면 유튜버 중에 선생님 뭐 빠니보틀 여행 유튜버들 그럼 곽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광고에서도 봤을 테고. 자, 이 첫 번째 원이요. 빠니보틀이 갔다 온 곳이라고 합시다. 빠니보틀이 어떠한 여행지를 가는데 예를 들어 태국에 갔다고 해봅시다. 태국에 갔는데 방콕에 빠니보틀이 갔다 온 곳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색 원은 곽튜브가 갔다 온 곳이에요. 어디에? 방콕에서.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선 두 사람을 좋아하니까 두 사람이 모두 간 이 두 점, 교점, 두 사람이 모두 간 이 교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나중에 반드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방콕 여행을 갈 때 이 두 곳을 들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곽튜브와 빠니보틀의 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친구도 이 두 교점을 지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선생님이 생각한 비유 중에 이게 가장 적당한 비유였는데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가 추천한 다양한 게 있고 이 친구가 추천한 다양한 게 있어. 공통으로 추천한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 교점이라고 합시다. 그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여러 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A가 갔다 온 곳, B가 갔다 온 곳, 검은색을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둘이 공통적으로 다녀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만 있어야 돼. 이렇게만. 그러면 이 두 개가 공통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갔다 올 때 저기를 반드시 저 두 개를 반드시 지나고 싶다는 거야.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슉 지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게 수많은 녀석들이 있겠죠. 자, 파란색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공통 교점이라 하죠. 공통된 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이 있을 것이다. 원이 결정되려면 점이 3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파란색은 2개니까 이 2개만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수많은 원들 여기서 지금 보라색 원 그리고 빨간색 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원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K를 쓰는 거다. 다시 여기 와서 보시면 이 두 직선의 교점 하나죠. 그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하는 게 K를 써서 표현했잖아. 그게 이 직선이라고요. 이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도라에몽 이렇게 헬리콥터 있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를 쓰면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고 한 건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고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셨나요?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얘랑 빼기 얘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직선이죠? K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직선이 나왔다. 그 말은 다시 아까 빠니보틀과 곽튜브의 공통된 두 경로, 두 추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이번에 원이 아니라 그냥 직선. 빠르게 여기만 싹 들렸다 온 거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렇게 공통선, 뭐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공통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를 구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게 되겠죠. 언급만 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위에 잠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요. 여기 K였잖아요. 얘는 왜 원이 나오냐? K였으니까 이거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결국엔 X제곱 앞에 K 플러스 1 Y제곱 앞에도 K 플러스 1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 배웠죠.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원이다. 왜? 이거 나눠버리면 원이 나오죠. 나눠버리면 원이 나오니까 얘는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원의 교점, 즉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있다. 그 원들은 K를 써서 항등식으로 표현한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뭐다? 직선이다.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좀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K가 여기 보면 얘는 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이해하라고 하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아서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혹여 나타나면 그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이거 일단 잘 이해하고 푸는 것도 쉽지 않아서요. 자,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라 얘기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설명을 줄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아까 O'은 될 수 없다 이 내용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현, 아까 공통현 얘기 잠깐 했죠. 공통현의 특징 살짝 보고 가면요. 여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여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이렇게 공통현이 생기면 항상 선생님이 공통현은 항상이 아니고 아직 말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공통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따라 그려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라색을 뭐라고 하냐, 여기를 우리가 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살 생각해 보세요. 화살은 사실 이게 화살이지. 이걸 화살이라 하는 거고 이걸 활이라 하죠. 활과 화살. 활과 화살에 이제 잘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활이라고 하고요. 얘를 현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를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 그래서 활골 이렇게 얘기하죠. 활과 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당장은 구할 일이 없겠네요. 나중에 이제 삼가함수 호도법에서는 구할 수 있는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하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또 처음 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등변 삼각형을 활용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반지름을 안다면 예를 들어 반지름이 2예요. 그럼 여러분이 파란색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뭘 알면 되냐? 보라색을 알면 됩니다. 보라색 헷갈리니까 이 색깔로 하죠. 초록색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2고요. 만약에 내가 이 h를 안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루트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죠. 파란색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록색을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에 점직거리라고 선생님 표현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 직선은 뭐예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아야 한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면 이 점은 여러분 중심이죠. 이 점은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과 공통현의 방정식을 가지고 h를 구해주고요. h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파란색의 절반을 구해낼 수 있겠죠. 구하면 2배에서 공통현의 지금 공통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현의 길이 구하는 법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알려줘야겠죠. 공통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냥 똑같이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있는 거고요. 수직 이등분선 그려야 하고요. 여긴 당연히 같을 것이고 여기도 당연히 같겠죠. 이쪽에도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 한다. 수직 이등분 하죠. 이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쯤 설명하고 여기 연습하는 게 있었네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연습할 수 있었네요. 자, 2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2번 보시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의 교점, 키워드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 K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빼기 8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게 사라지는 게 느껴져야겠죠. 2로 나눠야겠네요. 넘긴 다음에 그러면 3x 4y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요거 한 거, 요거 개념이 좀 어렵죠 여기가. 그래서 앞에 직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개념은 이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238, 239는 마무리하고요. 아래로 넘어가서 242 봅시다.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셨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교점이 2개죠. 2개일 거야. 그래야만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아주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세 번째 점을 딱 지난다 해서 원이 고정된 거예요. 다시 보시면 자, 여기 검은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니까 파란색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빨간색도 되고 보라색도 되고 또 선생님이 그리려면 수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그릴 수 있어요. 좀 작은 원을 그려볼까요? 좀 작은 원을 그리면 이렇게 갖다 댈 수 있겠지. 수없이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반드시 이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파란색 2개 지나고요. 반드시 또 저 보라색 점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면 점이 이제 3개가 결정된 거니까요. 이제는 이 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이 됩니다. 자, 반드시 이 두 점을 일단 파란색 2점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맞춰 보겠습니다. 더 커져야겠네. 좀만 더 커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세 점을 지난 원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지난다 해주면 이렇게 보라색, 얇은 선의 보라색 같이 원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은색 2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저 초록색 X자를 지나는 원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이해하셨으면 이게 이제 다시 읽혀야겠죠. 자, 두 원.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k를 써서 표현해야겠죠. 이게 수많은 원을 뜻한다 했어요. 근데 그 점이 여길 지난다 하는 순간 딱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으로 고정된다는 거. 그래서 1과 1을 x, y에 각각 대입을 하면 이렇게 k를 구할 수 있죠. k를 구하고 그 k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잘 계산해줘야 돼요. 이때 얘가 마이너스 3 다 이렇게 전개해가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준다. 선생님 막 나눠도 되나요? 네. 우변 0이니까 마음껏 나누셔도 됩니다. 더하거나 빼기만 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이제 위의 내용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1번 문제 꼭 이해하시고 2번 문제 보시면 공통현의 길이라 했죠. 공통현의 길이니까 이 녀석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아래 있는 그림 활용할까요? 네, 그냥 활용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직선을 좀 가져다가 두 원을 가져다가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두 원을 그릴 때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찾아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 원을 그리세요. 꼭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시만 해주면 돼요. 여기 뭐라고? 여기는 0,0이죠. 원점이라 썼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보여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y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일 것이고 이렇게 묶일 것이야.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이런 게 보여야겠죠? 야,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반지름 루트 5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까지는 여러분이 잘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해주시면 4분의 4, 4, 16, 25 그래서 2분의 5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요, 이렇게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릴 필요 없고 개형만 그려서 중심과 반지름 정도만 나타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현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하나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얘를 구하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라. 이게 활의 시위를 당기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 다시 그림 가서 보면 여기 잘 보면 이게 지금 활이라 그랬잖아. 활. 이 활의 현을 슉 당깁니다. 화살을 꽂아가지고 당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당겨지지. 마치 화살을 이렇게 로딩한 것처럼 슉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 이거 선생님 엄청 강조했고 문성 킬러로 나왔다. 이 문제가 잘 해둬라. 자, 보시면 이렇게 꼭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일단 어떻게 한다?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푼다. 그럼 지금 초록색만 알면 되죠? 초록색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는 거야 지금은. 그럼 여러분 초록색을 어떻게 구한다? 중심과 공통 현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빨간 선의 연장선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이걸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데? 그래서 아까 배운 게 K에 1을 넣은 거. 그래서 배웠던 겁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갔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현을 구했어. 이게 빨간색이야. 이게 빨간색. 여러분, 얘가 사실 빨간색.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겁니다. 빨간색이고요. 초록색은 이거죠. OH. 어떻게 합니까? 점 0,0과 이 친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4-3 이게 들어가고요. 5죠. 이제 오랜만에 하면 잘 안 될 수 있는데 0이랑 곱하고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고 마이너스 5 혼자 쓰고 절대값. 답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이란 걸 찾았어요.
그러면 떼서 그리세요. 처음에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니까 여기는 얼마죠? 2. 할 수 있겠죠? AH가 2니까 AB는 4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 공통연의 길을 구하시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잖아 문제가. 똑같아서 똑같이 한 번 더 푸는 것보다 그냥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 푸십시오. 자, 8번 풀어보세요. 자, 이건 새로운 개념입니다. 앞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시도했다가 멈추셨을 텐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외분점에 대해서 배웠죠.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에 예를 들어서 뭐 3대1 외분점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3대1 이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다 또는 이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한 거죠. 사실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어디? 이 정도. 이렇게 3대1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외분점뿐만 아니라 내분점도 구할 수 있잖아요. 내분점 어떻게 되죠? 3대1이니까 4칸으로 쪼개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3대1 이렇게 되죠. 드리고 싶은 말은 이 3대1 내분점 3대1로 얘네들을 나누는 점은 내분점 외분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간상에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원이 나온다는 거야. 원이.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뭐 3대1이든 m대 n이든 뭐 다 같은 개념이니까요. 내분하고 외분하는 거 말고 얘를 3대 n으로 나누는 점은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러한 점들은 특징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합니다. 특징이에요. 이게 여기가 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지름을 구한 둘의 중점을 구하면 이게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거리의 절반인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이제 뭐다? 원이다. 어떤 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안끝으로 하는 원이다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3대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찍어도 3대 1이 나오고 3대 1 그렇게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P, BP 3대 1 이거 해석하는 법도 알려드렸는데 뭐 다 까먹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남아있는 거 항상 몇 대 몇이냐 누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같은 표현이죠. 이게 3대 1이 되는 거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줍니다.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까먹으신 분은 얼른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른 복습해라.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 더 소개되어 있죠. 이걸 식을 이렇게 변형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 p를 x, y라고 놓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하나로 고정된 풀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내분점 구하고요, 외분점 구하세요. 그리고 이걸 지름으로 생각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3대 1 이렇게 하죠. 내분점부터 구해볼까요? 다 까먹진 않았겠지. 이렇게 하시고 컴마 여기 0이네요. 그래서 0,0 내분점입니다.
외분점은요 3 빼기 가있어 3 빼기 1 3 이렇게 되고 3 빼기 1 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3,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지름으로 한 거니까요. 두 점 사이 거리는 3이니까 반지름 2분의 3이고요. 중점은 2분의 3,0이네요. 이걸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물론 풀이에 있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할 줄 아는 게 많은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죠.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용하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 구하셔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2번 문제를 보시죠.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거리 B가 3대2인 점 P에 대해서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익숙하겠죠. 나중에 봐도 이게 원이구나. 자, 그러면 어떤 원이 있다는 소리고 여기 A, B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3대2인 내분점, 3대2인 외분점이 있고 그렇다는 건 여기에 대한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미리 이제 보면 그러면 이 원의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달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BP를 보면 AB P잖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은 뭐죠? AB죠. AB가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 멈춰놓고 풀어봐라 해야 되는데 생각 깜빡했네요. P 값이 H입니다. 그럼 이 H가 최대가 돼야 하니까 반지름일 때가 가장 높겠죠. 반지름일 때. 그래서 여기이거나 여기일 때. 그래서 이 값이 반지름이 나올 때가 가장 최대가 되는 P 값이 되겠습니다. 반지름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풀면 굳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죠.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또 아래 P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빠르게 구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5예요. 5. 그럼 3대2 해놓고 내분점, 외분점 구해봅시다. 내분점, 외분점 구할 때는 항상 지우지 말고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여기는 3 빼기 1이니까 1분의 여기가 내분점, 여기가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9 마이너스 4 여기는 0 0이죠. 그럼 여기는 9 플러스 4 0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5니까 1,0이고요. 얘는 13,0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름이니까 지름이 12, 반지름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지금 6이다. 답은 1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여기까지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를 다 풀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길어지네요.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가면 강좌 수는 좀 늘어나겠죠. 양해 부탁드리고 앞에서 한 말과 좀 번복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하고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